충북에서 이 도청에서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장소가 이래서 회견 비슷하게 됐는데 회견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자유로운 그냥 그 대화의 장이라 이렇게 생각하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저는 최고위원, 우리 당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좋은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좀 절박함이 있습니다. 제가 당의 이제 중진입니다. 사선 의원이기 때문에 중진 의원도 있지만은, 중진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지만은, 따지면 제가 당에 들어온 입당 순서로 보면 제일 앞섭니다. 그래서 중진 아닌 중진이 돼 있는데, 좋은 당을 만들겠다는 이런 그 염원, 이게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당직을 맡아보질 않았는데, 이제는 당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당을 함께 이끄는 이런 위치에 가서 나만이 아닌 우리 당원들을 위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최고위원 도전을 하고 좋은 당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활로를 찾아내야 되는데 나는 나름대로 경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다 아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의 진출을 해야만 한국 경제 활로가 트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가 되기 전에 무슨 재간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그냥 강건도 불로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단히 안타깝고 이 활로를 찾는 일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잘 안 되구나. 당 지휘부에 나가서 이걸 해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실 나왔습니다. 진짜 내 목표는 한국 경제 활로를 찾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는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저렇게 할까 생각하실 거예요. 경제 문제라는 게 경제 관료가 하는 것도 뭐 해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 정치인 출신 입장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한국 경제 활로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진출에 있다라는 건 어렴풋이나마 경제 전문가 아니라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활기 있게 돌아가게 하려면은 남북관계를 활로로 해서 북한으로 진출해 나가면은 우리 경제 활로가 나온다는 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개성공단이 과거에 우리 진출했을 때, 개성공단에 진출할 때 근로자들,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출이 다 합쳐서 뭐 초코파이 주고 밥 주고 하는 거 다 합쳐서 한 12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좀 비교할 수가 없죠. 싸는 인건비에다가 이를테면은 공장을 짓더라도 지대가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평당 몇백만 원씩 줘야 되지만 거기다가 말 잘 통하고 그리고 북한 근로자들이 대단히 부진을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말하자면 노조도 없고 이런 경제 여건이 대단히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동남아나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 다 돌아와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핵화 문제, 남북간의 관계가 정상화 안 되는 관계를 해서 이게 우리가 활로가 본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권이 그걸 뭘 해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나는 그걸 해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등등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강국들 사이에서 결정이 나야 강국들 아래 관계자들이 결정을 해야 이게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이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우리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문제일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분들이 결정하는데 관여해야 되고 영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대화의 속도를 속도 관계 있게 하도록 만들어내는 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범국민운동을 벌려서 몇백만 명이 동원돼서 한반도의 활로를 틀어라, 경제 활로를, 남북관계 경제 활로를 뚫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만나야 된다. 이런 것 등등을 국민운동을 벌려 나간다면은 미국이 대통령이라서 한국이 여론에 무관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몇백만 명이 판문점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인간띠를 입기엔 한다든지 그런 범국민운동을 벌린다면은 전 세계 시민들이 그걸 지켜볼 겁니다. 한국민이 갖고 있는 열망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운동을 벌려나가면은 나는 틀림없이 세계 시민들을 감동시킬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등등이 결국은 미북 회담 또 남북 회담 이런 회담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결과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앞당기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금모기 운동을 하듯이 또는 촛불혁명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하게 되면은 야당도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은 결국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고 우리 경제 문제 활로를 찾는 일에 전 국민이 안 나설 리가 없고, 이게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겠느냐, 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이게 범국민운동을 벌려서 나간다면은 이 일은 가능하고 그리고 해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서 제가 최고위원회 나가겠다는 목표 제1은 사실은 좋은 당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남북 간의 경제 활로를 찾아내는, 말하자면 북한 특수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과거에 한국 경제가 이 베트남 전쟁에서 굉장한 특수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중동 사태를 통해 가지고 중동 5달러 들어오는 바람에 중동 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 상황이 남북 관계에서 만들어져야만이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고 길을 바로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하자면 북한 특수를 만들어내는 일에 이게 국민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미국 간에 서로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됩니다. 만일에 미국이 서로 신뢰를 한다면 훨씬 빨리 비핵화 문제라든지 미국 관계 정상화가 빨리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반도 경제 문제도 덩달아서 빨리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신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우리 국민이 보증을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수백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국민운동을 벌려나가면서 미국이 빨리 진전을 시켜라, 우리가 보증한다, 전 국민이 보증한다, 이런 등등의 일을 벌려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문제를 결정짓는데 우리가 만약 뒷짐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한국 경제가 활로를 찾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통일의 무슨 징검다리를 놓는 일에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실상 제가 하고 싶은 목표는 그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최고위원들 앞에 주어진 전당대회에서 시간은 5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사 다 제하고 이게 들어가더라도 얘기 중간에 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설득시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담이나 또는 언론에 나가서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 운동에 같이 하자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 지휘부에 나가야 이 일이 가능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당 지휘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 내가 선택된다면은 이 국민운동을 좀 벌려 나가겠다는 목표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뭐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고 국민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국민적인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서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은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계획의 성사가 돼서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서 이런 최고위원회 나가게 됐으니까 언론인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심정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충 제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하고 언론인 여러분께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이런 등등을 묻고 싶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뺐습니다만 질문하시면은 답변 형식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모두 발언이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예. 북한이 지금 국정국가로 분류가 돼 있어서 수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화되는 부분, 경제교육을 일체 교류를 못하게 돼 있죠. 최고위원 주시면 그 부분부터 그래서 예, 좋은 질문이신데 그래서 지금 비핵화 문제로 위원회에서 모든 이 교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인권 관련 이런 부분만 정리가 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빨리 해야 합니다. 비핵화 조치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를테면은 양순회가 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좋다 생각합니다. 만날 때마다 조금씩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만나라. 그리고 빨리 대화를 나눠라.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일종의 압력이랄까 여론을 동원해서 국민운동을 벌려나가는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은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몇백만이 동원되면서 국민운동을 벌려서 빨리 하자. 그리고 빨리 만나, 두 사람이 빨리 만나라. 아니 뭐 싱가포르에서 만날 게 아니고 서울에서도 만나고 평양에서도 만나고 워싱턴에서 만나라. 이런 등등의 운동을 벌려나가면 그때마다 효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인데 그냥 두 사람 세 사람이 결정하도록 그냥 둔다는 것은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운동을 생각하게 됐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시면 받겠습니다. 이게 격려하고 북돋우는 차원의 운동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싱가포르 모의대 이제 빠진 거에 대해 패싱이라는 한반도 패싱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한반도의 중심에 우리가 있고 우리 문제를 빼고서는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그냥 괜히 하는 소리이지. 지금 문재인 정부와 저쪽 트럼프 대통령과는 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의 남북관계에 있던 일들은 순소리 하나 그냥 빠지지 말고 전해줘라. 그래서 완전한 미국과 한국 간에는 신뢰를 확보해놓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이 지금도 진행이 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뭐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는 경우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말을 만드는 얘기에서 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빠지고 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중국 지역 방문하셨는데 중국 현안 관련돼서 네. 공약하시거나 이런 거 있을까요? 예, 뭐 작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옥천군의회 의장하고 잠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옥천이 한국 물류의 허브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통편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물류 규제하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까지 그 도로가 번잡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 1km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확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1km 정도 되는 부분은 물론 보상비가 많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 등등을 말씀을 하셔서 그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올해까지 우리 정부가 SOC에 대한 투자를 줄였습니다. 내년부터는 SOC 투자를 다시 활성화시켜가지고 예산을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국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보은, 옥천, 영동 이쪽 지역의 의회 지도자들과 군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있는 사안들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남북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저희 지역에 이제 성주공항이 있습니다. 네. 백두산 관광이라든가 화공항으로 좀 해보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좀 들으신 얘기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최고위원이 되시면 좀 어떻게 단상을 좀 지지를 해주시죠. 청주공항을 남북 관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있다면 청주공항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H벨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 중에. 그래서 그 H벨트 중에서 가운데 부분을 흐르는 이쪽에 포함될 터인데 이게 이 물류가 이렇게 물류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수도권에서 동해안 쪽으로 나가서 러시아 쪽으로 가거나 또는 동해안 쪽에서 이 수도권으로 와서 중국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축으로 이 지역이 활용될 터인데 허브 경향, 이를테면 물류에 지금도 이쪽이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듯이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 쪽이나 중국에서 오는 이런 물류들을 여기다 집합시키는 이런 그 경향이 일어날 거이기 때문에 물류 기지로서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쪽 동쪽에서는 러시아 쪽으로부터 오는 물류들 그게 이게 집화가 될 터이고 뭐 그쪽에 이제 국내로 퍼져 나갈 때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여기도 물류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물류도 이쪽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갈 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좋은 획기적인 발전 방향이 있을 거다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청주공항 문제는 저는 남북 관계에서 청주공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는 문제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관광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축이 지금 말씀하신 청주공항이 아니더라도 예. 지방공항들이 또 워낙 노선을 근데 관광은 북쪽 사람들이 이제 우리 쪽에 올 경우로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당분간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교류부터 먼저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인 자본과 기술을 북한 쪽에다가 투여하는 이게 우선 시작일 거라고 보고 저쪽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대가 제로니까 인건비의 지대를 활용하고 우리는 기술과 자본을 대는 이 형식의 이 발전 방안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라서 우선은 경제교류에서 자본 투여, 기술 투여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개성공단 같은 형태이죠. 저쪽은 인건비를 대고, 노동력을 대고, 우리는 그 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내고, 그 지대가 싸니까 공장 만드는 거 훨씬 좋죠, 여기보다. 그런 등등으로, 개성공단 같은 한 1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상황이 뭐 엄청나게 좋아지죠. 우리 경제가 그냥 금방 활성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동남아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동남아 갔던 기업들 다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쪽에 공장 짓는 게 활성화된다면은 우리 기업들 전부 다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해요. 중소기업들 뭐 얼마든지 살아나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북한 특수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걸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빨리 만들 생각을 하고 그냥 해주기만 기다리는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나섰을 때 훨씬 앞당겨지고 그리고 그 각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그 정성과 우리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 결과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이 생각을 좀 가지기를 바라고 그게 국민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쪽에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 노동자들을 취업시킨다면 정작 우리나라 청년들 일자리가 일단 이쪽 상황은 경제가 좋아지는 건 틀림없죠. 이를테면 원부자재들 다 저쪽에 가져갈 거기 때문에 원부자재를 만들어내는 관계에서 이쪽 경제가 확 퍼져나가니까 인력 고용 측면에서도 그쪽으로 진출할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 따라가야 합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지금 교류가 딱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같은 게 100개만 생긴다면 우리 인력도 또 상당히 나가야 합니다. 그쪽에 주로 인력을 쓰지만은 우리 인력도 나가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 지역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KTX 세종역 네.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이게 지역 갈등이 깔려 있는 문제가 돼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 쪽에 있는 분들과 이 충북 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결론을 내리지 함부로 할 성질은 아닐 것 같고 빨리 하되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럼 한쪽에 일방적으로 좋은 상황이 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뭘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 이게 all or nothing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종시에다가 설치를 한다면은 그 대안으로서 여기에는 뭘 할 것인가는 답을 가지고 이걸 설치를 해야지 착공을 해야지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만 하면은 이게 안 된다고 생각. 이쪽 반발이 커졌기 때문에 그럼 그 대안을 혹은 거꾸로 여기다 한다면 세종시에는 뭘 할 건지 이런 쌍방의 어떤 이 양쪽을 이를테면은 그 회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 계획이 선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아니고 그냥 한쪽만 하겠다 이렇게 놓으면은 그 계획은 제가 볼 때는 더 늦어지고 또 비용도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줄이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양쪽의 조건을 보고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일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충북 정당에 약간 다르게 접근하자면 충북에서는 이제 세종역을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한다는 거죠. 안 네. 해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충북이든 충남이든 세종이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났는데 왜 자꾸만 끝난 거 얘기하냐 이게 충북의 그거거든요. 네. 이제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선거 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양측의 뭐를 예. 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 여기에서는 아니 끝난 건데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하기로 정부에서 얘기가 된 건데 왜 자꾸 뭔가 합의 끄집 내느냐. 끄집 내느냐.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논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 일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편할 짝이 없다. 이 얘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도 또 논의가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는 좀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고속철이라면 이게 좀 빨리 가는 철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세종역하고 오송역하고 차이가 10분도 안 됩니다. 그 10분도 안 되는 데다가 다시 역사를 세우게 되면 이게 고속철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송역을 다녀보면은 예. 이제 그 지적이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으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5분을 다투고 10분을 다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오송역 그 배치가 잘한 것이냐. 나는 내라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양쪽이 다 했을 거예요. 오송역은 이쪽으로 더 떼고 그리고 세종역은 저쪽으로 더 떼면서 합리적으로 정리를 했을 텐데 어정쩡하게 그 가운데다 끊어놓으니까 이게 그냥 이상하게 돼버렸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새로만 올라가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뭔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계속 이상해지는 건데 상황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잘못돼 있다라는 거는 인식을 해요. 하는데 이쪽 충북 쪽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것인가. 하지 말자 일체 이 주장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저쪽 세종의 입장을 놓고 보면은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논리적으로. 한쪽은 하지 말려고 그러고 한쪽은 하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한 얘기대로 한다면은 세종에다 한다면은 이쪽에는 어떤 조건을 들어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하지 말자는 입장이지만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충북 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 제가 갖고 해보면 그겁니다. 이쪽에 충북 쪽에 있는 조건들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은 또는 그 비슷한 어떤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SOC 시설을 한다든지 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논의를 하나만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충돌이 있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안 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하면.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건 저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아이디어고 또 이 정확한 시각일 것 같은데, 다만 저 세종역 문제는 서둘러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리고 안 해야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맞다 하면은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종시 사람들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하는 문제는 제가 드린 설명이 유효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20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